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라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것 아닐까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꿔보려 하지 않고 같은 곳에 머무르며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 도피하려 한다던가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는 문제보다도 지금 내 삶의 방식과 하는 일이 명백하게 고통스럽고 보람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도피라던가 패배도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둠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과 마주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거나 혹은 무리해서 참고 계속 일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가 와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로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면 한 번쯤 일을 그만두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 그리고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을 그만둠으로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 손에서 놓기.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의 순간은 인생에서 반드시 몇 차례 찾아옵니다.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런 인생의 고비를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이런 고비를 맞으면 괴로운 법인데 브리지스는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이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지금 가진 것 가운데 무언가를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은 오른손과 왼손 두 개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양손에 무언가를 잡은 채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잡힌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 가운데 부모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거나 거칠애나 체면을 놓아버리거나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거나 지금까지의 지위를 내려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들 손에서 놓을 때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까지 내가 필요로 했던 것, 소중한 것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는 반드시 불안감이 동반됩니다. 어쨌든 몇십 년이나 함께 해온 삶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손에서 내려놓음으로써 내 가치관대로 살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삶을 살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이런 변화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면 그 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역시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손에서 놓아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손에서 놓을 때 천직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할 것인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때로는 절망을 받아들이고 착한 아이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착한 아이로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지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변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보통으로 살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콜로라도 대학교의 폴 캠프스 교수가 시행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루에 큼지막한 구멍을 뚫고 유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유리라는 물체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는 마루를 기어오다 구멍 가까이 오면 떨어질까 두려워서 멈춥니다. 유리라는 물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멍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투명한 유리 위를 절대로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엄마가 상냥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쪽으로 오렴. 아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 말을 믿고 다시 기어갈까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멈추어 있을까요? 아기는 아무 두려움 없이 유리 위를 기어서 건넙니다. 아기는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고 구멍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진하면 구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도요. 그래도 아기는 곧바로 구멍 위를 기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실험 결과는 아기가 구멍에 떨어진다는 자신의 판단보다 엄마의 의견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엄마의 의견을 믿는 것이지요. 아기에게 엄마의 영향력은 그만큼 막대합니다. 만약 유리가 덮여 있지 않았다면 엄마를 믿고 앞으로 기어간 아기는 구멍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 실험 결과를 두고 아직 아기의 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어른인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 아기와 거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므로 엄마 말만 믿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엄마의 말을 믿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별다른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일반의 생각, 즉 보통이라는 기준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졸업을 하면 취직하는 것도, 문과 전공을 하면 영업직이나 사무직으로 입사하는 것도, 30세 전후에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며 소수에 포함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릴 때 대부분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보다 세상 일반의 생각이나 다수에 속하는지 여부로, 즉 보통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없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려면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도 큰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게 제일이야. 뭐 그게 보통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이 지금의 삶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 정말로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려도 자신이 느끼는 바를 믿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통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행복해질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다들 참고 일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기가 구멍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말을 믿고 전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래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요.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보다 세상이 어떻게 여길지, 다수에 속하는지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통이라는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균적인 인생을 살고 세상 속에 다수파로 있어야 안심합니다. 무엇보다 어른이 되고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게 되기까지 보통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통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데 엄청난 공포심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주위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이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낙서 수준이어도 좋으니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안락지대의 덫이라고 합니다.
안락함을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조금 불행하더라도 익숙한 환경을 안락하게 느낍니다.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정신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회피하게 되지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정신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회피하게 되지요. 안락지대에 덫에 걸린 겁니다. 일이든 일상생활이든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대로는 안 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못하는 까닭은 안락지대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 자기애. 시간을 들여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실행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금씩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그렇다면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는 사랑, 자기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 인생을 바꾸려면 자기애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즉 자기애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 자신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금방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기준으로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해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비싼 학원을 보내기보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의 간병시설에 1억 원을 내주는 것보다 매일 얼굴을 보러 와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와 힘들다며 말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보다 오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지친 표정을 염려해주는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려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로 바쁜 우리에게는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번거롭고 힘든 이 행위를 착실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한들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좀 더 자신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사자는 새끼를 1000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고 하죠.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할수록 필요한 고생을 시키고 나쁜 것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애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는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일로는 앞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성에 젖어 현재의 일을 계속하고 맙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보람있게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진심으로 다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귀찮은 일을 회피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기에는 과감한 행동과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낀다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타성에 젖은 삶을 회피해야 합니다. 지금의 일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지금의 일을 그만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정말로 나 자신이 소중하다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어떤 방식이 내게 이상적인지,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백지에 써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진심과 마주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당연한 일을 대부분 귀찮아합니다.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런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하다면 그런 나를 소중히 하기 위해 나쁜 것을 멀리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게 천직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해야 마땅한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책을 덮고 나서 내 인생을 소중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실행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 5분 동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